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 도이치 건에 대해서 부인이 손해만 보고 손 털었다고 했었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의 손실액도 4,700만 원인데 이 김 여사에게 그 딱 돈을 4,700만 원을 입금해줬다는 거잖아요. 보존해준 걸로 보이는데 SBS가 어제 또 단독한 바에 따르면 SBS도 참조를 했더군요. 제가 저렇게 해서 해명했으면은 검찰이 끌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묶여서 기소당합니다. 이제 소스는 검찰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아니면 갖고 있을 수 없는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권의 보위는 누가 말해도 검찰이 선봉장이었단 말이죠. 이재명 씨 얼마나 괴롭혔어요. 권력의 똘마니 역할을 한 검사들 아직도 그러고 있긴 한데, 이재명 대표나 야당 의원들 당하는 거 보면서 국힘의 의원들도 겁을 먹었을 것이고, 그렇게 최선봉이었는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이 보도들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공범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구체적 정황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신임 검찰총장을 특수부 출신이 아닌 기획통을 시킨 것도 칼잡이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느 순간 그 칼이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걸,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텐데, 그런데 신임 검찰총장이 오자마자 JTBC 특종이 터지고 있잖아요. 네. 신임 검찰총장도 엿먹 있는 것이지만 일선 검사 한두 명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정권 말기에 검찰이 어디 줄을 서야 할까 갈등하다가 한쪽으로 확 쏠릴 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부동산 문제, 막판에 검찰이 확실하게 털어주면서 선거를 대승했는데, 근데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임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김건희 씨가 만약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 공범으로 기소가 되면 윤석열 정권은 버티기 어려워요. 이 탄핵을 떠나서 정권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마비, 중지될 거라고 보는데, 이걸 임기 중반에 동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윤석열 정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야당? 민주당이 검찰을 그 정도 부릴 수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저 고생을 안 하죠. 원래 자기들 진영에서 싸울 때가 가장 잔인한 법인데, 저는 이건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부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 공범들하고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얘기해왔고, 그리고 주가 조작 2차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블랙펄 인베스트 이정호 대표도 결혼 이후는 연락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에 36번, 그 특정 기간만 따져서 그렇고 다른 기간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일주일에 36번. 그리고 어제 단독의 의미는 그 블랙펄 민모 이사 12시송 탄생시킨 3,300에 8만 주 때려주셈. 그 문자 주인공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관리자로 의심받는 주가 조작 공범이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일주일간 36번 연락한 6개월 정도 뒤에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또 연락을 하는데, 이날 그 말씀하신 그 민모 씨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비공개예요, 이건. 아직까지도 언론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민 씨 소환을 알고 있었냐,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냐. 그렇죠.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사 기밀인데. 기자들도 모르고. JTBC가 보도하는 어제까지도 기자들은 몰랐는데, 그러면 수사 기밀을 검찰 내 누군가 빼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시 남편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또 당시 매우 사이가 좋았던 한동훈 검사가 요직에 있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고 그리고 또 다른 JTBC 단독 많이 해요. JTBC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 도이치 건에 대해서 부인이 손해만 보고 네. 손해만 보고 손 털었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죠. 그 취지로 말하면서 근거를 삼은 것이 손해만 봤다.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이재명 대표 지금 때려잡듯이 하면 저거 다 기소돼야 돼요. 허위사실로. 그런데 JTBC 단독에 의하면 네. 손해를 본 게 아니라 1차 주포가 그 돈을 입금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약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그 계산한 김건희 여사의 손실액도 4,700만 원인데 이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가 김 여사에게 그 딱 돈을 4,700만 네. 원을 입금해 줬다는 거잖아요. 보존해 준 걸로 보이는데 네. 지인의 명의로 5번에 걸쳐서 딱 그 4,7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고 털었다고 하는 게 근거였는데 손해를 보존받았잖아요. 그리고 2차 주가 조작 공범 정황까지 계속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봤으니까 주가 조작 공모와 무관하다는 그 해명,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아니었으면 사실 100만 번도 더 이미 공범으로 기소가 됐을 텐데 이 새로운 정황, 우리가 몰랐던 정황들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SBS가 어제 또 단독한 바에 따르면 SBS도 참조를 했더군요. 네. 우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소위 황제 조사를 받은 날 있잖아요. 네, 지난 7월이었습니다. 검사들 핸드폰 다 뺐고. 네. 그 말씀하신 주포 김모 씨와 또 계좌 관리인 민 씨, 그 3,300원에 8만 주 매도 하셈 그 문자 오갔던 거 그날, 있잖아요. 네. 그날 거래에 대해서 네. 자기는 어디로부터 연락받지 않고 그냥 네. 혼자 자신이 판단했다. 네. 그렇게 김건희 말했다는 여사가 거죠. 네, 권오수 회장과의 협의도 없이 온전히 나의 판단으로 매매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못 믿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12시 송을 탄생시킨 그 문자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문자를 보면 자, 토로스 증권의 김모 씨, 이분이 주포라고 불리는 분인데 네. 예, 이분이 이제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누구한테 전달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자 민모 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민모 씨, 이분은 그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의 처남입니다.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 준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누군가 준비시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드디어 매도하라 하셈 시간을 딱 정해서 오전 11시 44분 32초에 하니까 네. 7초 후에 네,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됐습니다. 이거 매도 주문을 낸 건 김건희 씨가 맞아요. 그건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겁니다. 네. 7초 후에 그 7초 후에 8만 주를 매도하자 곧바로 작전 세력이 다시 매수를 해요. 그래서 통정 매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네. 다른 사람이 살 기회가 없어요. 예. 자, 딱 정해가지고 몇 주를 얼마에 언제 매도하라 하니 7초 후에 매도 주문을 내고 매도 주문을 내자마자 바로 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빼박 통정 매매라고 법정에서도 규정을 했는데 이거를 김건희 씨가 온전히 자신의 판단만으로 매매했다는 거예요. 네, 주가 조작 세력이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그때 작전을 벌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실제로 3,300에 8만 개를 때렸는데 우연의 일치로. 7초 만에. 그리고 그걸 또 우연의 일치로 그 작전 세력이 바로 다 샀단 말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렇게 해서 해명했으면은 검찰이 끌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 못 그 계시죠? 자리에서 묶여서 기소당합니다.